네, 자, 57강입니다. 60회 실무시험 나왔던 거고요. 교재는 543페이지입니다. 57번 감독권 확인번호, 그리고 주식회사 청룡, 회사 코드는 060이고요. 2014년 9월 27일 날 시행됐던 겁니다. 합격률은 24% 정도인데, 평균이 한 30% 내외인데 조금 낮은 편입니다. 제가 이제 보니까 뒤에 부가세 쪽, 이쪽이 조금 난이도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번에 여기에서 부가치세 신고서 관련된 건 앞에서 한번 했었습니다. 처음에 그 이론 강의를 하면서 했던 건데 여러분들 제일 어렵고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복습을 해도 여러분들이 오히려 시험 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천천히 설명하겠습니다. 자, 60회 나왔던 문제인데요. 3번의 1번 문제. 주식회사 청룡은 본 문제 하나여 음식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한다. 자, 음식업 그리고 법인. 요게 의제 매입세 공제율 할 때 106분의 6이냐 108분의 8이냐 정할 때 단서가 되는 겁니다. 2014년 2기 확정신고 10월부터 12월 31일까지 매입한 면세 자료입니다. 의제 매입세 공제서를 작성하시오. 수령은 편의상 일로 입력하고, 자,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인 구입 내역만 할 것, 이 세 가지 중에 아닌 게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의제 매입세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요 표를 한번 보여줬었죠. 식당이라든가 또는 통조림 가공 제조업체들이 있죠. 농수축산물을 이용해서 가공식품을 만드는 데서 우리나라 농수축산물을 매입해서 써주면 매입세 공제도 해줄 뿐더러 거기다가 또 뭐를 해주냐면 이거에 대한 의제 매입세 공제율을 적용해 주겠다 해서 좀 많이 써달라. 해외 농산물 좀 쓰지 말고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 해당하는 음식점업이고 법인 사업자일 때는 106분의 6. 개인, 이게 제일 많죠. 개인들이 운영하는 식당 108분의 8. 제일 많이 해줍니다. 그 다음에 제조업체인 경우에는 104분의 4. 대량으로 쓰기 때문에 104분의 4도 꽤 큽니다. 그 외의 사업자는 102분의 2.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의제 매입세 업종별 공제율을 적용하면 됩니다. 지난번에 요것도 한번 지금 이번 시간에 요거 할 거고요. 요것도 나온 적이 있고, 자, 요것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여기서 어느 게 그럼 의제 매입세 공제에 해당이 되고 어떤 건 안 되느냐. 자, 여기 보면 계산서 매입한 현금 거래 해서 주식회사 쌤이 자, 300만 원 야채를 매입했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로 주식회사 진우로부터 도매상인 것 같아요. 여기서 8천만 원, 3천만 원 해서 여기서는 고기를 8천만 원어치 매입을 했고. 근데 여기 보면 농어민 매입이라고 있습니다. 현금 거래로 해서 농부로부터 직접 매입한 거. 자, 1,500만 원 쌀이 있는데, 자, 요거는 안 됩니다. 요게 될 수 있는 데는 법인 제조업체만 됩니다. 왜냐하면 농민들한테 직접 매입했다 하면 현금 거래했어요. 그러면 이게 농민들로부터 사들인 건지 수입 농산물인지 확인할 근거 자료를 제시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일반 개인 식당들도 안 되고 그냥 식당 업종은 다 안 되고 제조업체만 요거를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제조업체는 그 생산 일지라든가 기타 판매한 양을 보면 이게 짐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근거 자료 제출 면에서 제조업체는 이런 경우 인정해주고 음식업 개인이든 법인이든 음식업종은 요거를 인정을 안 해준다는 거 지난번에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 의제 매입세 공제는 여기 부가가치세에서 부가가치세 2 거기서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 자 여기 들어가서 자 우선 제일 첫 번째 아까 나왔던 주식회사 쌤이 공급자 도매상입니다. 그래서 검색해서 치면 자동으로 사업자 등록번호는 나타나고요. 없을 때는 쳐야 됩니다. 취득일자 10월 31일이죠. 그 다음에 구분은 계산서를 받으면서 일반 계산서입니다.
면세업자니까. 그래서 계산서를 받으면서 현금 거래했던 겁니다. 물품명은 야채, 수량은 1로 하기로 했고 금액은 2천만 원. 공제율은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106분의 6이었죠. 개인 식당은 108분의 8, 제조업체는 104분의 4. 자, 106분의 6. 그러면 자동으로 의제 매입세액은 113만 2,075원. 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뜨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주식회사 진우. 마찬가지 도매상. 자, 사업자 등록번호, 취득일자, 신용카드로 고기를 사드렸습니다. 수량 하나, 매입금액 거기 나와 있죠. 8천만 원. 공제율 마찬가지 106분의 6. 의제 매입세액 자동 계산 해서 452만 8천 원. 꽤 많죠. 이 정도면. 자, 이렇게 해서 입력만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그 밑에 보시면 자료 2와 3이 있습니다. 아까 1은 했고요. 거기에 보면 자, 2014년 2기 7월 1일부터 12월 30일이 음식업 매출과 관련한 공급가액은 5억 원입니다. 2기 이 중에서 2기 예정 공급가액은 2억 4,200만 원. 2기 확정 공급가액은 2억 5,800만 원. 자, 지금 아까 우리가 아까 자료 1번 한 거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기 확정 신고에 대한 의제 매입세액만 했는데 지금 예정 신고와 확정 신고 전체 2기 전체의 매출액은 자, 예정 공급 기간에 7, 8, 9월 달에는 2억 4,200. 확정 신고 10, 11, 12월 달에는 2억 5,800만 원 해서 총 5억 원어치 매출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3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단기 그러니까 요 7월부터 12월까지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 면세 매입 금액은 아까 자료 1번 외에도 1억 8,420만 원어치를 사왔다 이 말입니다. 아까는 우리가 3천만 원, 8천만 원에서 1억 1천만 원인데 그 외에 전체적으로 이익 전체를 봤더니 1억 8,420만 원이더라. 자, 예정 신고 시 그래서 의제 매입세 공제는 420만 원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것도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는 자료 1은 요 3개월치에 대한 거고 이번에는 전체적인 거 6개월치.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아까 우리 입력한 겁니다. 8천만 원, 뭐 3천만 원, 1억 1천만 원 해서 의제 매입세액이 622만 6,414원. 근데 이거 외에 확정 신고할 때는 예정 신고까지 전부 다 토탈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입니다. 이거 장부 연결 바로 밑에 있는 겁니다. 과세기간, 과세표준 및 공제 가능한 금액들에서 자, 과세표준이 거기 아까 자료 2에 주어진 공급가액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정분 이걸 입력합니다, 여러분. 제가 입력해 놓은 거예요. 2억 4,200만 원. 확정분에서 2억 5,800만 원에서 총 과세표준은 5억을 매출했는데 이 매출액 대비 의제 매입세 공제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액 계산은 30%예요. 그러니까 5억에 대해서 30%니까 1억 5천만 원까지만 과세표준 한도가 되는데 이건 자동 계산입니다. 여러분들 요 금액 입력하면 요 5억 자동으로 생기고요. 엔터 치면 요 한도율에 요게 한도액이 자동으로 만들어지니까 이거는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자, 거기 자료 2번에 보면 3번에 보면 근데 이건 매출액입니다. 여기까지는 매출액에 대한 거고 이 매출을 하기 위해서 농수축산물을 매입한 6개월간 총 매입 금액은 얼마냐? 면세 매입 금액. 단기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 면세 매입 금액은 1억 8,420만 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다른 금액이 있는데 요거 아마 요 금액이 있었을 겁니다. 여기에 1억 8,420만 원을 입력을 하세요. 수작업으로. 자, 입력하면 한도액이 1억 5천만 원까지인데 매입은 1억 8,420만 원 했더라도 이 한도액 범위 내에서 그래서 1억 5천만 원까지만 되고 그리고 여기는 법인 식당이니까 106분의 6이 된다 그랬죠. 자, 공제율 106분의 6은 아까 지정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1억 5천만 원에 106분의 6 하면 849만 566원이 나와요. 자, 그리고 자료 3번에 보면 예정 신고 시 의제 매입세 공제액이 420만 원 있다 그랬죠. 이미 공제받은 거 예정 신고 때 420만 원을 공제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1억 5천만 원에 대해서 106분의 6 그러면 849만 566원인데 420만 원 이미 예정 신고 때 공제를 받았으니까 요걸 뺀 나머지 금액 429만 565원. 요것만 이번에 공제받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6개월 전체 이 식당 매출액은 5억, 그 5억에서 30%까지가 한도액이니까 1억 5천. 그리고 이 6개월 동안 농수축산물은 1억 8,420만 원을 매입했는데 한도액을 넘었으니까 한도액까지만, 그리고 식당 법인은 106분의 6, 그 금액은 849만 566원인데 예정 신고 때 이미 420만 원 공제받았으니까 요걸 뺀 나머지 429만 566원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력할 거는 요 단기 매입액 요거 420만 원 요것만 입력을 하고 엔터 치면 다 만들어집니다. 자, 굉장히 복잡하게 지금 만들어 놨죠. 문제를 자료 2, 3. 앞에서 우리가 다른 문제 할 때는 자료 1번으로 거의 끝내주는데 여기는 3개월만이 아니고 6개월 전체를 다 입력하도록 문제를 출제해서 여기서 아마 많이 떨어졌을 겁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 3번의 2번 문제. 이것도 굉장히 까다롭게 나와서 아마 이거 공부하신 분들 멀미 많이 했을 겁니다. 자, 다음은 주식회사 청룡이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다음이 매출 내용이 누락되었다. 예정신고 때 빼먹은 거. 그러면 지금 확정신고 때 하는데 대신에 뭐를 물어야 된다? 가산세. 그리고 가산세 우리가 늦게 낸 미납은 92일 요거에 대해서 한다. 그리고 부당 과소 신고는 아니고 일반 과소 신고다. 자, 이 말인데 뭐를 누락했냐면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 매출을 누락했어요. 1,000만 원에 대한 부가세 100만 원을 신고를 안 했다. 누락했다. 그 다음에 요게 하나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 매출 전자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하였으나 신고기한 내에 미전송하였고 예정신고에 누락됐다. 요게 300만 원. 요거는 물론 세금은 없습니다. 내국신용장에 의한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까지 다 해놓고 전송을 안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직수출 매출에 대한 것도 이거 세금 하나도 없으니까 신고만 하면 되거든요. 이 두 개는. 그래서 요 두 개 합쳐서 800만 원 요것도 누락했다. 지금 누락된 게 크게 두 개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 따로따로 누락에 대한 가산세를 계산하고 1타 2피 피박 신고한다 그랬죠. 요거의 1번에 대해서 두 개를 신고해야 돼요. 요거 누락한 거에 대해서 과소 신고한 거니까 그거에 대한 가산세 또 그만큼 납부를 안 했으니까 납부불성실 가산세 두 개. 요거는 또 요거대로 세금은 안 낼 거였는데 어쨌거나 빼먹었으니까 빼먹은 거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요거 따로 문제가 짧은 것 같지만 아주 많은 양을 지금 출제를 한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와서 볼게요. 우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아까 빼먹은 거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 금액은 지금 우리 이 문제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삭제를 해버리세요. 자, 백스페이스로 삭제를 하든 다 삭제를 해버리고요. 위에다 더 씌우게 해도 되는데 그럼 남는 게 있어요. 그러면 계산을 못 할 수가 있으니까. 자, 다 삭제한 상태에서 자, 누락분 거기 클릭하면 이 보조창이 뜨죠. 오른쪽에. 자, 7번 매출 예정 신고 누락분 요 보조창이 오른쪽에 있을 겁니다. 오른쪽 위에. 거기 가서 아까 누락된 걸 일단 입력을 해야죠. 그래서 첫 번째 신용카드 매출 신용카드면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요 기타에 들어가죠. 과세니까. 거의 1,000만 원 거기에 대한 부가세 빼먹은 거 100만 원 지금이라도 일단 신고는 해야 됩니다. 가산세 문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신고도 하고 그에 따른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학교 늦었다고 지각한다고 에이 나 오늘 안 가. 그건 무단 결석이 되는 거니까 큰일 나죠. 일단은 가야죠. 신고는 하고 가고 학교 가고 그리고 한 대 맞아야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 매출 요거 영세 세금 계산서 요거죠. 300만 원 요거 세금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직수출 매출 영세 기타 500만 원 세금은 없고요. 자, 그래서 요 1,800만 원을 일단은 누락분을 자, 신고는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가산세가 문제죠. 자, 우선 아까 신용카드 매출 전표 그 누락한 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자, 신고 불성실에 들어갑니다. 그거는 신고 불성실. 이건 작성 요령은 뭐 클릭하면 나타난 거니까.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전체 신고를 안 했다면 무신고고요. 신고는 했는데 일부분 누락했다 그러면 요 둘 중에 하나인데 부당 뭐라고 돼 있어요? 예, 부당 과소 신고는 해당이 안 된다 그랬으니까 일반입니다. 여기에 가서 아까 세금 빼먹은 게 100만 원이었죠. 1,000만 원은 그건 매출이익을 말하는 거고. 자, 부가세에 대해서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가산세를 그럼 얼마 낼 거냐? 그 보충 설명하는 거 딱 작성 요령 클릭을 해서 보면 자, 여기 나와 있죠. 어디 갔니? 예. 납부할 세액 요 100만 원에 대해서 10% 그러면 10만 원이죠. 그리고 6개월 이내에 수정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액이 50%. 지금 납부세액이 요 100만 원에 10%니까 10만 원인데 요 가산세액에 다시 그래도 6개월 이내니까 우리가 92일이니까 3개월 조금 넘었어요. 그러면 6개월 이내니까 그래 여기서 다시 0.5 반은 빼줄게. 단 6개월 넘었으면 전부 다 안 돼.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100만 원에 50%니까 5만 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자, 피박을 써야 된다 그랬죠. 요거 과소도 신고 불성실한 가산세 5만 원에다가 납부도 안 한 거죠. 그러면 납부 불성실도 가야 됩니다. 자, 납부 불성실은 아까 우리가 금방 신고한 요 100만 원에 5만 원 바로 밑에 있습니다. 납부 불성실. 자, 100만 원에 대해서 납부하는 건 도대체 몇 프로를 물어야 돼? 자, 여기 보시면 가산세율은 자, 요 금액 100만 원에 3을 곱하고 그 다음에 경과일수 92일이죠. 92일을 또 곱하고 나누기 만. 그러면 곱하기 3 곱하기 100만 원. 자, 그러면 얼마가 나오죠? 27,600원. 자, 요거를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27,600원. 그러면 자, 피박 당한 게 자, 불성실 신고한 거 5만 원. 그 다음에 납부 안 한 거 27,600원. 해서 77,600원 가산세를 지금 물고 지금이라도 신고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 안 하면 이거마저도 안 하면 나중에는 더 크게 당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영세율에 대한 가산세를 계산해야 됩니다. 영세율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인데 아까 금방 우리가 납부 불성실을 했죠. 27,600원. 요 뒤에 숨어 있는 거는 과소신고고 그 바로 밑에 있습니다.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실. 자, 우리가 영세율 세금 낼 거는 없지만 과세표준 공급가액 300만 원하고 직수출 500만 원에서 800만 원. 요 800만 원을 신고를 안 한 죄목을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고하는 금액이 얼마냐? 800만 원. 800만 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만분의 5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냥 엔터 치면 금액 생겨요. 2만 원. 자, 그래서 1000분의 5입니다. 예, 1000분의 5. 그래서 2만 원을 일단 물면 되고요. 자, 여기 가산세율 1000분의 5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거
1000분의 5840 하면 이거 4만 원 나오죠. 4만 원인데 여기 보면 가산세액이 50% 6개월 이내인 경우 지금 92일이니까 다시 0.5 하면 2만 원입니다. 2만 원. 2만 원만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요거 그대로 곱하면 5840 4만 원이 나와 버리는데 자, 여기 작성 요령에 나온 50% 92일. 자, 요거 적용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까 두 개를 했죠, 우리가. 이 영세율 쪽도 두 개, 아니 여기는 세 개가 나와 버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요 밑에 우리가 작성했고 조금 위로 다시 올라가면요. 위로 올라가면 요 세금계산서, 전자세금 발생, 세금계산서 합계표, 뭐 무신고 뭐 이런 것들이 딱 뜨는데 지금 이 영세율에 대해서는 문제를 자세히 보시면 전자세금계산을 적법하게 발급하였으나 신고 기한 내에 미전송했다.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했으나 미전송이면 여기에 해당됩니다. 또 미전송했으면 세금계산서 합계표도 제출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지연제출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1타 2피가 아니고 3피를 맞게 생겼어요. 3개를 물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어떻게 정하냐면 3개까지는 너무 심하다. 그러면 과잉체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요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하게 되면 요 지연제출도 세금계산서 합계표까지 되니까 그러면 요거는 1000분의 3, 요거는 1000분의 5. 둘 중에 많은 걸로 해서 적은 거는 그래 빼줄게. 미전송은 안 물어도 됩니다. 지연제출만. 그래서 세금계산서 미전송하고 직수출은 세금계산서 자체가 아예 없는 거고요. 아까까지는 800만 원에 대해서 했지만 이제는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니까 300만 원에 대해서만 여기 1000분의 5입니다. 1000분의 5 곱하면 355 15,000원. 자, 이것까지 하면 가산세가 다 해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작성요령 여기 클릭하면요. 작성요령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각 예정신고 기간에 함께 제출하지 않고 해당 예정신고 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확정신고 때 제출한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가산세율은 1000분의 5. 요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미전송이라고 나왔는데 미전송해야 되는데 미전송과 지연제출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적은 거 빼고 1000분의 5 요걸로 신고한다는 거. 자, 이번에 이런 게 또 나올 줄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요게 굉장히 제가 요 최근 기출문제 10회분 중에 부가세 신고서는 지금 요 60회가 제일 까다로웠습니다. 자, 요거 다 이렇게 어려울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앞에서 해봤으니까 알겠죠. 이게 제일 까다로웠다는 거. 자,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신고서 최종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원천징수로 가겠습니다. 문제 5번. 2014년 귀속 원천징수 자료 관련해 다음의 물음에 답하시오. 자, 1번 문제.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수당 등록을 하고 생산직 사원입니다. 양날의 사원코드 102번 9월 급여 자료를 입력하시오. 그러면 과세, 비과세 한번 구분해야 되겠죠. 기본급은 당연히 세금 내야 됩니다. 자가운전 보조금, 식대, 추석수당, 야간근로수당. 추석수당 당연히 요거 뭐 세금 이건 부과되는 건데 식대는 조건이 회사에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는 10만 원까지는 비과세 된다 그랬죠. 자가운전 보조금 요거 비과세죠. 야간근로수당도 2,500만 원, 연봉 2,500만 원 이하 한 달에 150만 원 이하면 해당이 되는데 그 다음 문제 그 밑에를 보시면 자, 자가운전 보조금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고 돼 있고요. 회사는 식사는 회사의 구내식당에서 무상으로 직원들에 제공하여 줌. 그럼 아까 그 10만 원은 비과세가 안 되고 과세입니다. 자, 추석수당 되고 야간근로수당은 야간근무시 지급하는 수당임. 근데 양날의 직전 연도 총급여는 2,750만 원, 월정액은 140만 원. 이거는 150만 원 이하는 충족했는데 2,500만 원 초과돼 버렸어요. 안 됩니다. 그래서 자, 식대도 비과세. 과세. 추석수당도 과세. 자,
야간근로수당 과세. 그러니까 자가운전보조금 요 20만 원만 비과세고 나머지는 전부 다 과세입니다. 세금 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입력을 하면요. 자, 양날에 102번 기본급 100만 원부터 쭉 입력하고 요것만 자, 비과세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앞에서 그 선택하실 때 비과세, 과세 그거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됐고요. 그다음에 2번 문제. 자, 이제 연말정산인데 다음 자를 이용하여 사원 이철민 씨 사원 등록 메뉴의 부양가족 탭을 수정하고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 연말정산 탭을 입력하시오. 이철민 씨가 공제받을 수 있는 공제는 모두 공제받도록 하고 세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입력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는 정확한 번호인 것으로 가정한다. 자, 이철민 53세 본인 있고요. 기본 인적 공제 기본으로 들어가고 기억년 배우자 일용 근로소득 600만 원이 있는데 일용 근로소득은 그냥 근로소득이 아니고 일용은 소득 100만 원 이상 거기에 저촉을 안 받는다 그랬죠. 자, 배우자는 당연히 공제 인적 공제에 들어가고요. 자, 황선옥 71세 모친 양도소득 금액 100만 원 있음. 이거 지난번에 100만 원 이하라 그랬죠. 이하면 100만 원도 포함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도 해당이 됩니다. 이거 지난번에 100만 원 이상 이하 요 말장난 했다라고 제가 이야기했던 적이 있죠. 100만 원까지는 괜찮습니다. 100만 원 이상일 때니까. 자, 이인규 고등학생 요 인적 공제사항 되고요. 이원중인데 형이에요. 근로소득 금액 300만 원. 요 형제 자매도 300만 원이면 나이에 상관없이 소득 100만 원 이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300만 원 곱하기 근로소득 0.7이죠. 그러면 자, 300만 원 곱하기 0.7 하면 210만 원 나옵니다. 그러면 300만 원에서 210만 원을 빼면 90만 원 남죠. 100만 원 이하입니다. 그래서 기본 인적 공제 사항 해당이 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형수라고 돼 있어요. 형의 와이프예요. 장애인. 아마 장애인이라서 둘 다 데리고 사는 것 같아요. 소득이 없더라도 형수는 안 됩니다. 형수는 안타깝지만 자, 요거는 안 되고 그러니까 박연수 요 한 사람만 지금 인적 기본 공제 인적 사항에 기본 공제에 해당이 안 되고 나머지는 다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은 장애인 공제까지 다 처리해야 되고요. 자, 그래서 아까 황선욱 어머니 경로우대도 추가로 해주고요. 자, 이인규 자녀죠. 요 되고 지금 이번에 프로그램 바뀐 걸로 하면 자녀, 다자녀, 입양 출산이 있죠. 그러면 얘네들은 자녀, 다자녀에도 들어가고 자, 그거 전부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이원중 아까 형 장애인의 체크를 해줘야 되고요.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자 이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공제 들어가야 되는데 자 하나씩 볼까요? 우선 본인의 자동차 보험료 이거 보험료 공제되죠? 자 보장성 보험 되고요. 일반에 해당됩니다. 형 보장성 보험 장애인란에다가 이거 넣어주면 됩니다. 인적 공제되면 다 됩니다. 그 다음에 의료비, 모친 입원비 400만 원 의료비 공제되고 배우자 시력 교정용 안경 구입비 한도가 얼마? 50만 원 이내에서는 된다 그랬습니다. 교복이랑 요 의료비도 마찬가지. 자, 요거 해당되고요. 건강진단비 됩니다. 라식 수술 비용도 됩니다, 요즘. 이거는 시력 미용 성형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치료 목적으로 해서 의료비 공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본인은 대학원까지 된다 그랬죠. 900만 원 교육비 공제되고 근데 모친 직업능력 개발, 노인대학, 방송통신대 지금까지 나왔던 겁니다. 이건 안 됩니다. 고등학생 자녀 교육비 230만 원 될 것 같은데 수업료는 당연히 되고 통학버스비는 안 됩니다. 학원 수업료 사교육 줄이려고 그러는데 이거는 안 됩니다. 단 미취학 아동의 학원은 되고요. 이거는 안 됩니다.
자, 요거 빼고 그러니까 30만 원, 130만 원을 빼면 100만 원만 고등학생 요 자녀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부금 배우자 이재민 9호 기부금 이거 전액 법정 기부금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 공제해 주면 되고요. 신용카드 이거를 조금 잘 살펴봐야 됩니다. 본인 신용카드 사용액은 3천만 원이에요. 근데 전통시장에서 50만 원 쓴 거는 여기서 빼서 전통시장으로 넣어야 많이 공제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50만 원 빼서 전통시장으로 넘기고요. 회사 경비로 처리한 거. 본인 신용카드로 썼지만 회사 업무용 출장비로 왔다 갔다 한 경우 있을 수 있어요. 그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에서 공제받고 본인은 안 됩니다. 본인 카드지만. 왜? 회사도 공제받고 본인도 공제받으면 이중으로 공제받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 200만 원 빼줘야 됩니다. 그럼 3천만 원에서 250만 원을 빼고 요거는 아예 안 되는 거고 200만 원은 50만 원은 전통시장에 별도로 가져가면 되고요. 배우자 신용카드 사용액 500만 원인데 대중교통 이용분이 있어요. 전통시장하고 대중교통은 정부에서 장려하는 거라서 이거 공제율이 더 높죠. 따로 500만 원에서 빼서 20만 원 그쪽으로 가져갑니다. 그러면 480만 원을 여기다 더해야 되고요. 형 직불카드 사용액, 형이 직불카드를 사용한 거 보통 의료비, 교육비 뭐 이런 것들은 형제 자매도 해주지만 단 소득만 연령은 제한 없이 소득만 이상이 없으면 인적공제 대상이면 해주는데 근데 신용카드 사용액 뭐 직불카드 이런 거는까지는 안 해줍니다. 이런 것까지는 그래서 직불카드 의료비 교육비 이런 것만 해당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생 자녀 현금 영수증 사용액 현금 영수증은 이건 되죠. 당연히 현금 영수증란에 가서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요것만 조심히 해서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보장성 보험 자 다시 하나 본인 자동차 보험료 150만 원 장애인 형 장애인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여기까지는 형도 된다 그랬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의료비 본인 모친 입원비 400만 원 여기 넣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 안경 구입비, 건강진단비, 자녀 라식 수술 비용 다 합치면 280만 원 일반에다가 넣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교육비 본인 대학원 등록금 본인 교육비 900만 원 전액. 그 다음에 모친 거는 안 되고 고등학생 자녀 230만 원 중에 아까 학교 수업료 100만 원. 보통요 학교에서 수업료에다가 그 다음에 급식비, 방과 후 학교 보충 수업비 그거는 다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회하면 다 뜹니다. 그 다음에 자녀 등 교육비 중에서 뭐 다른 건 없죠. 예. 초중고 여기 넣으면 여기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기부금 아까 전액된다 그랬죠. 자 여기 법정 기부금 전액 300만 원. 요게 이재민 9호 금품 기부금 300만 원. 자 이렇게다가 입력해 주면 되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현금 영수증 있었죠. 맨 밑에 보니까 고등학생 자녀가 현금 영수증. 그 다음에 전통시장 사용액 와이프가 본인이 사용한 거 50만 원 있었습니다. 대중교통 배우자가 쓴 거 20만 원. 그거 빼고 그 다음 회사 경비로 처리한 거 200만 원 빼고 나머지 3,230만 원. 자 여기다가 다 더해서 여기다 넣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거는 이제 뭐 더 이상 집어넣을 거 없죠. 아까 형이 쓴 직불카드는 안 된다 그랬으니까요. 자 이렇게 다 집어넣으면 쭉 처리돼서 이제 최종적으로 얼마 납부할 건지 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다 됐고요. 제일 힘든 거 지금까지 나온 부가가치세 신고서 연말정산 중에 제일 까다로웠던 문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봤습니다. 어떻게 잘 이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 이번 시간도 수고하셨고 이제 두 회분 남았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 61회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